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도 뭐, 뉴스는 다 한동훈 씨 얘기죠. 날씨가 많이 춥다라는 뉴스보다도 한동훈 씨하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주식시장은 오늘 뭐 조금씩 이제 오르면서 끝나긴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씨 관련주도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그 다음에 AI 요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한동훈 씨 얘기를 해드려야죠. 근데 그 전에 시황 얘기 좀 짚어드리고 반도체 AI 테마주들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가 지금 개미들의 무덤이 됐는데 요것도 저기 그 한쪽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좀 보여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 얘기가 이제 또 오늘은 또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종목들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죠. 제목에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어제 한동훈 주 막 급락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저거 살짜리 아니냐고. 저렇게 되면 반등 세게 나온다 그랬는데 어제 딱 짚어드린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다 세게 나왔죠. 그죠? 네. 자, 하나하나 또 풀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동훈 씨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그죠? 또 이렇게 인사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준석이 광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준석 그죠? 네. 삼보산업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삼보산업이나 넥스타이 보니까 급락했더군요. 그죠? 유독 심하게 그 두 개가. 네. 이따가 시간 나시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지수가 요즘에 좀 그냥 그래요. 재미가 없죠. 뭐 항상 재미가 없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 네, 이렇게 생겼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에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좀 그래요. 별로 올라가는 게 없는데 유독 그죠? 우리나라 지도상 오른쪽에 있는 저기 어디에요? 일본은 그냥 뭐 그냥 쫙쫙 올라갑니다. 아 부러워 죽겠습니다. 연초부터 그냥 날라요. 예, 그죠? 그냥 확 그냥 날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이제 지도상 네, 왼쪽에 있는 중국은 내리 꽂고 있고 중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가는 것 같아. 그죠? 느낌이 그렇죠, 그죠? 그냥 박살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뭘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이게 중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제로 코로나 끝내고 리오프닝 하면은 억수로 많이 갈 거라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국에는 침몰했죠. 네. 그냥 뭐 내리 박았고요. 홍콩도 뭐 최근에 이제 뭐 ELS 이슈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홍콩 그 중국에서 이제 홍콩을 좀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홍콩 증시도 박살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일본은 너무 좋고 중국은 최악이고 우리나라는 어정쩡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형주가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또 신고가가 나고 있죠, 그죠? 네, 자기들만 가, 그죠? 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특히 S&P 500 지수랑 다우 지수는 어젯밤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만 갑니다. 그것도 특정 종목 몇 개만. 네,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저기 뭐야.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찾아왔거든요. 요건데 참 웃겨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하기 싫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개미들을 물리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테마에 이렇게 그 특정 테마, 특정 업종의 개미들을 이렇게 물리게 할 때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네, 몇 달 걸리거든요. 네.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물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두 달 아니면 5, 6개월 이상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개미들 싹 물리게 한 다음에 이제 세력들 빠져나가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반도체 AI 쪽에.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지금 1월 10일부터 1월 16일이죠. 네, 요때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순매수 서학개미가 많이 산 이제 미국 주식이죠.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잘 보시면 오르긴 올랐는데, 자, 이거 좀 체크하고 가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기는 해요. 근데 1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샀다? 자, 볼까요? 네. 그러면은 뭐 샀으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2, 3%? 네. 그죠? 어쨌든 조금 수익이긴 하네.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를 많이 샀다고 하죠. 2위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는 손실이에요. 그냥 무너져 내려. 그죠? 자, 기사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12일부터 16일 사이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자,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수익률이 하찮죠. 테슬라 손실 엄청 났겠죠. 근데 여기 3위가 재밌어요. 3위가 뭐냐면, 아이고야, 뭐 비트코인도 있고 막 그런데, 네.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 ETF 이거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반도체 지수가 급락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는 게 저 요거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 ETF예요. 응? 네, 그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잠깐만, 이건 반도체가 아니고 이거 뭐야? 반도체는 SOX고. 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다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3배짜리. 레버리지는 2배짜리인데 이거는 3배짜리 레버리지예요. 나스닥 지수가 폭락한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요거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라고 하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약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죠? 네. 이건 뭐냐, 그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다에 베팅한 거예요. 3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언제? 1월 10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나스닥 지수 폭등했죠?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난 거지 뭐. SOX라고. SOX 여기서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걸 많이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1월 18일날 마이너스 하루에 마이너스 9%, 3배짜리니까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 최소한 단순 더하기에도 마이너스 20% 이상 까졌겠죠. 그 다음에 아까 TQQQ 뭐예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폭등했으니까. 이걸 샀으면 돈 벌었겠지만 나스닥 지수 반대로 가는 거 했으니까 손해 무지하게 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개미들은 뭐예요? 돈 안 내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반도체 안 돼, 나스닥 폭락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미들이 그쪽에 확 몰리니까 거꾸로 갔어요. 그럼 개미들이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더 올라가냐 반도체가 더 올라가냐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개미들이 어디로 가나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네이버에다가 서학개미 ETF라고 치면은 기사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한번 쳐보세요. 서학개미 ETF. 그러면은 요즘엔 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추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굳이 증권사에 가서 안 물어보셔도 기사들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개미들이 뭐 했다? 헛다리 짚었다. 그 소리입니다. 네. 희한하게 꼭 안 되는 쪽으로 가죠. 그죠? 뭉쳐댕긴다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가 반등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크게 보면 반도체 쪽에 개미들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다른 거 다 안 가는데 여기만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도 항상 그랬거든요. 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얘기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AI 테마주들이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었던 전쟁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떠냐면 별로 안 가죠. 이번 주에 쉬어요. 전쟁 관련주. 그죠? 그런데 전쟁 관련된 게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아까 거기 뭐야 오늘 그 해외 쪽에 뉴스 나온 게 뭐냐면 후티 있죠, 후티 예멘 후티 반군이 그 어디야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 그 연합군이 후티 그쪽에 이제 공습을 또 했대요. 공습을. 근데 뭐 아주 세게 한 건 아닌 거고 살짝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공습을 했고 예멘 후티 반군이 뭔 짓을 했냐면 미국의 그 수송선 있죠, 수송선 미국이 아니고 미국 군대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그 미군 그죠 물자를 실어나르는 그 수송선에다가 미사일 세례를 퍼와서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합니다. 후티 반군 얘기로 미국은 부정하고 있는데 미사일에 맞았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일 텐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닌데 지금 반도체 이쪽 테마에 AI 테마에 이제 밀렸어요. 근데 여기 시간에서 보시면 여기 동방 보이시죠? 잠깐만요. 차트 띄워드릴게요. 여기 동방을 보시면 지금 눌림목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죠? 동방 물류 테마주로 급등한 건데 동방이 시간에서 5% 급등. 거래량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급등한 것 중에 이것도 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 부방은 누구죠? 한동훈. 시간에서 오른 것도 있네. 한동훈 테마주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간에서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동방 같은 이제 요게 거래량이 꽤 있죠. 네, 물류.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물류하고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네, 막 상한가까지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3%, 5%, 뭐 2%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물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쭉 찾아보면은 있어요. 근데 급등을 세게 하진 않아가지고 대한해운 이런 것들 한 2%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이에요. 살짝. 흥구석유도 2.3% 살짝 올라왔죠. 뭐 KCTC 2.5% 이런 식으로. 한일단조 2.6%. 그러니까 전쟁 뭐 저기 방산, 해운 뭐 유가 관련주들이 살짝 올라왔어요.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전쟁 관련주 요번에 올라오면 잘 파셔야 될 겁니다. 잘 팔아야 될 텐데 잘 팔라는 거 물어봤어요. 아무튼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죠. 이거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패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AI 반도체 테마주 때문에 다른 테마주 좀 밀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반도체 AI 테마주 사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과열됐습니다. 벌써 과열돼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쌍봉 있죠. 쌍봉 찍고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 건드시면 큰일 납니다.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했는데 6시간 방한한다면서 6시간. 6시간이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 잠깐 내려가지고 뭐 사람 뭐 한두 사람 만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 가고 나면은 이슈가 확 이제 사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지금 그 개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물려 있냐면 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걸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겠어요? 그렇죠. 2차 전지. 네. 자, 보시면 다 치우고 그냥 개인이 지금 사고 있나 안 사고 있나만 그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이게 뭐예요? 2차 전지 우두머리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지금 3위입니다. 3위. 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현재 87조 원입니다. 네. 주가 꼬라지가 신저가 나고 있죠, 그죠? 52주 신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상장일의 최저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미들이 미친듯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계속 순매수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여기서 그죠? 아까운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희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서로 뭉쳐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뭉쳐 다니잖아요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독립운동은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는 그 우리 선조들 보면은 막 그냥 그죠? 네.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죠? 유불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네. 포스코 보세요. 줄질 않어.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줄질 않아요. 개미들이 다 들고 있어요 지금 개미들이. 네? LG화학 이거 떨어지죠? 이게 뭐하는 더 사요. 미치겠어. 돈 아까워 죽겠어요. 삼성 SDI 미쳤어 진짜.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안 답답하세요? 저만 답답한가요? 그럼 미치겠습니다 진짜. 왜 사 이거를? 네? 이걸 왜 사냐고 지금. 바닥 같아서요? 바닥은 나중에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 지나봐야. 고점은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미쳐 있거든요. 고점은 딱 보면 안다니까. 사람들 미쳤구나. 그러면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왜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죠? 네, 콩깍지 씌워서 막 그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왜 막 이렇게 믿고 있지만 콩깍지 씌워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여자 남자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미쳤다. 와, 콩깍지 씌웠다. 대부분 아시죠, 그죠? 전문적인 무슨 그 지식이 없어도 그죠?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그죠? 미쳤구나. 콩깍지 제대로 씌웠구나,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모른다니까. 다 알잖아요. 뭐 개미들끼리 뭉쳐 있으면 절대 바닥 안 나온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얘기해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네. 이러고 삼성 SDI 조금만 더 보죠. 그 다음에 포스코 저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인 거 아시죠? 미쳤어 진짜. 네, 답답해 죽겠어요. 뭐냐고 이게. 그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많이 싼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네, 해보시든지요.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네, 알아서들 하세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2차전지 나중에 이제 반도체 AI가 이꼴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실 거거든요. 반도체나 AI 쪽에서는 수익이 나거든. 잘 파세요. 아셨죠? 뒤늦게 가서 몰려가지고 나중에 이 고생하지 마시고. 네. 자, 요 얘기는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개미 무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체크를 좀 해드렸고, 한동훈 씨 어제 좀 뭐 말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엊그제 이 사건의 발달은 뭐냐면 엊그제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기 때부터 기사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씨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다. 이게 짜고 치는 거냐 아니냐 이제 막 말이 많았잖아요. 네. 보수의 위기다 막 이러면서. 어제 이제 보니까 뭐 한동훈 관련주들 막 두들겨 패고 어제 투매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네. 근데 어제 제가 해드렸던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네. 그 제가 했던 얘기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왜 파냐? 왜 파냐? 왜냐면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핵심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한동훈 씨가 핍박받는 거 아니냐, 공격받는 거 아니냐. 왜?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저기 비상대책위원장 맡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 나가라고 그러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피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에 뭐 유승민, 조국, 윤석열 이런 이제 테마주도 움직일 때 보면 나중에 올라가더라. 처음에 이제 좀 흔들리죠, 그죠? 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 파신 분도 후회 많이 할 거다 그랬었고, 어제 그 한동훈 테마주 급락 많이 한 것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얘기하면서 이제 짚어드렸던 핵심 내용은 그거였죠. 이게 이미 30% 40% 어떤 건 심한 경우에 반토막 이상까지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인데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제 어떻게든 버틸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 뉴스 보고 아침에 그냥 손절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반등이 이제 바로 이제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때요?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아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충남 서천에서 그 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상인분들 피해 많이 보셨던데 아무튼 마음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하고 만났어요. 시간도 약간 조율해서 만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기사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사진 보셨어요? 네. 한동훈 씨가 저기 그 대통령한테 이제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죠? 네.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랑 올라오는 게 대통령 전용 기차 타면서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잘 끝났더라고요. 네. 사진도 뭐 많이 찍었더군요. 뭐 기사 잠깐 보여드릴까요? 다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네.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고 악수하고 어깨 툭 치고, 그죠? 네. 같이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대통령 전용 기차 타고 같이 올라와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면하면서 얘기하고, 네. 그쵸? 네. 끝났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 일정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가 돌긴 돌았어요. 한 오전 10시 이후에. 네. 저럴 수도 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긴 돌았거든요. 근데 노을이랑 오파스는 이런 거 있죠. 이게 분차트를 보시면 이미 아침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네. 이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이미 한 9% 10%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힘이 조금 빠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후에 딱 만났다고 하고 사진 찍고 이제 쭉 나오니까 추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도 그렇고 오파스넷도 그렇고, 노을도 여기 보시면 아침 이만큼 이미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 아까 2시쯤에 저 기사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올라간 거고. 이해가시죠? 이게 분차트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그 정보도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 아무튼 낙폭과대가 심했던 것들, 어제 손절 많이 했던 물량들이, 그 주식들이 오늘 올라온 겁니다. 어제 그 원인은 얘기해드렸죠, 그죠? 개미들이 그냥 마지막까지 견디려고 버티려고 했던 분들이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손절한 거를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많이 힘들어서 손절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한번 버텨보려고 했던 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충격적이니까 손절하신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 보고 그분들 비난할 건 아니에요. 이거. 네.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안타까운 거는 어제 손절 안 했으면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더 올라왔다니까. 네. 오리콘도 좀 올라왔고, 다는 아니지만 부방은 여기서 보시면 어제 한 5% 빠졌는데 오늘 4% 올라왔고, 그리고 아까 시간에서도 아까 4, 5% 올라왔잖아요. 내일 좀 더 올라오겠지. 그죠? 이거는 솔직히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네. 이 오파스넷이나 노을이나, 저는 이게 앞으로 반등이 세게 나와서 단기간 안에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마 막 급등해갖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 단기간 안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천만다행인데, 한동훈 테마주로 이렇게 단기간에 회복이 된다? 네, 그거는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건 어렵다니까. 네. 근데 떨어질 만큼은 충분히 다 떨어졌어요. 네. 이만큼 떨어진 것도 너무한 거거든, 사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저런 기사 나오니까 흔들렸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방도 원래 이제 심하게 떨어지면 보통 요 정도까지 떨어지고 끝나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어제 그 뉴스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복이 좀 된다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네. 이거 말고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아직 덜 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려면 그게 가겠지. 그죠? 네. 이해가세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방을 여기서 사서 물린, 여기 4,000원쯤이거든요. 여기가 4,000원쯤에 사서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2,600원이니까 손실이 얼마시겠어요? 손실이 한 30에서 40% 되시겠죠, 그죠? 맞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분은 여기에서 부방이 이제
이건 단기 바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타기 하는 게 좋냐?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단기 바닥 맞다며 근데 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동훈 테마주 이제 부방을 여기 4,000원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악재도 지금 센 게 나왔잖아요. 한동훈 씨 사태설. 이거보다 더 센 악재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악재가 큰 게 아주 센 게 나오면은 더 이상의 이제 악재가 설령 다른 게 또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하락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왜? 센 걸 맞았으니까. 센 악재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어지간한 악재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4,000원에 물린 사람이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이제 2,600원이니까 손실이 30에서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물타기를 하는 게 좋냐? 이론상으로는 맞죠. 이론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00만원어치 샀다. 금액으로. 여기서 또 500만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올라올 때 3,000원 위로 회복될 때 전량 매도를 때리면 손실 난 거 깔끔하게 딱 회복하고 나갈 수 있어요. 왜? 손실이 30에서 특히 40% 정도 손실 났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반등 나왔을 때 딱 팔면은 본전에 매도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운 좋으면 수익 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해도 되겠죠? 근데 이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하는 게 맞냐면 한동훈 테마주가 11월 달에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부방 같은 경우 투매가 나왔잖아요. 부방이 무너진 이유는 신용이랑 미수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신용이랑 이런 미수 물량이 다 해결됐을까요? 그거 확인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한동훈 테마주가 여기에서 부방처럼 이렇게 안 묻어져 내리고요,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부방은 신용과 미수 물량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렸다니까. 텐트로 따지면은 이렇게 요즘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텐트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눈이 많이 내려서 그냥 텐트가 그냥 훅 이렇게 위에가 무거워서 약간 처진 거다. 그럼 다시 이렇게 눈 좀 털어내고 올리면 되는데 기둥이 부러진 거면은 그거는 다시 못 쓰잖아요. 그죠? 네. 기둥이 무너졌다. 근데 이거는 기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둥이 안 무너져 내리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방 말고 더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부방을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만원 사놨는데 500만원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안 무너져 내린 다른 한동훈 테마주를 찾아서 걔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부방을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반등이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더 건강하고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방에서 500만원 넣어가지고 50만원 더 버느니 차라리 멀쩡한 걸 사가지고 거기서 100만원 200만원 벌어서 100만원 200만원 벌어갖고 그냥 얘를 잘라버리면 돼요. 500만원 넣어갖고 딴 데서 200만원 벌었다? 40% 수익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부방에서 30% 40% 손실이다? 서로 이제 상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무조건 내가 물린 종목을 물타기 해야 된다?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방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는 거는 반대. 그냥 다른 거 하셔라. 네. 왜? 좋은 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투매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도 안 떨어지고 버틴 게 있거든요. 좋은 종목은 언제 알아보냐면 이렇게 큰일이 터지잖아요. 그때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녀석이고, 떨어지긴 했지만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녀석이에요. 그렇게 알아채는 거죠. 네, 강한 종목은 그렇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저의 기회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동훈 씨 우선주도 더 세게 올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면 그 전에 일단 금비 이런 거 세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태양금속 올라봤자 4%. 이런 게 이렇게 다시 한 번에 올라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자꾸 시간만 더 걸리시고 고생만 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어제 와이더 플랜이 이런 거, 네. 이것도 빠질 만큼 빠지긴 했거든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반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장중에 최대 28%. 근데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이거 잡주니까 패스. 잡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요. 잡주까지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네. 대상홀딩스나 대상우나 뭐 덕성우 물린 분들 많겠죠, 그죠? 이거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고점 대비 여기 3만원이면 반토막 정도 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대상홀딩스도 아침부터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네. 쭉쭉 이미 급등을 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가 이제 그냥 자율적인 반등이고요. 이거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나오기 전에 한 20% 이상 급등해 있다가 좀 만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만났죠. 만나니까 바로 상한가. 네. 그러니까 원래 반등 나오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제 손절하신 분들 오늘 얼마나 속에 따가웠어요. 왜?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 손해를 좀 줄이고 팔 수 있었을 텐데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은 4만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거의 본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 그죠? 네. 대상 우동은 상한가 같고 여기서 매수한 분들이 많을걸요. 근데 여기서 손절하면은 반토막이고요. 여기서 손절하면은 마이너스 20-30%예요. 다르거든 이거는, 그죠? 덕성우 상한가는 아니지만 29%. 이게 어디예요? 어제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더 힘드시겠냐고. 손절해서 힘들죠. 손절했더니 다음날 상한가 나와서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미친다니까. 네. 태양금속고 플러스 23% 똑같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여기서 손절하는 거하고 반등 나올 때 손절하는 거하고는요 돈 차이가 큽니다. 네. 그거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뭐 내일까지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좀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반등 세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 문제는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90도 폴더 인사했다, 뭐 그것 때문에 짜고 치는 거나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던데 짜고 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씨가 요번에 저런 걸 하면서 대통령한테 맞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바타는 아니구나. 그런 이제 아바타는 아니구나.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이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던 약점이었거든요. 이게 약한 이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하고도 맞서 싸우네? 그런 이미지를 준 거 아니에요? 총선을 치를 때 가장 이제 불리한 게 이거였거든요. 단점이 이거였는데, 그거를 약간 극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게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웃으면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 어제 어제 한동훈 씨가 사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반사이익으로 오세훈 씨 거죠? 오세훈 씨 테마주 지장풀리가 좀 어제 올랐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대로 반납하잖아요. 마이너스 5%. 그대로 반납했어요. 이준석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괜찮았는데 요 두 개만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두 개만. 넥스트아이. 어제도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지고. 이준석이 가장 힘들어하겠지, 그죠? 네. 이준석은 남들과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자 이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힘들 때 약점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놈이거든. 이 사람은 제가 존칭 안 쓰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정치인들 저는 다 존칭 씁니다. 네. 근데 이준석만큼은 제가 존칭을 안 쓰죠. 왜? 어서 더럽게 배웠거든 정치를. 네. 이런 사람은 존칭 안 씁니다. 네. 제가 아무리 싫어도 전 존칭 씁니다. 네. 심지어 아무리 싫은 사람을 제 휴대폰에 전화번호 저장할 때도 저는 다 존칭 씁니다. 아무리 싫어도. 근데 이준석만큼은 난 존칭을 안 씁니다. 왜? 사람을 안 보이거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얼마나 힘들면은 종목들이 두 개가 녹아내리겠어요. 어제 삼보산업이 어제 플러스 5%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음봉 맞잖아요. 어제 플러스 5%에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근데 오늘 바로 음봉 나오죠. 괴로워하는 거라 이게. 요 두 개가. 우리 회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이준석 관련주 두 개 있거든요. 네. 걔는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잘 끝났잖아. 네.
요 두 개가 지금 개미들이 좀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응? 기대를 많이 했나 봐. 두 개가 오늘 저기 하더라고. 그 다음에 오세훈 씨 거는 딴 거는 뭐 거의 그냥 괜찮은데 지장폴리 하나만 그랬어요. 응? 이낙연 씨는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남선알미늄, 뭐 남학토건, 부국철강 오늘 그냥 그대로 있었죠, 그죠? 여기도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쪽은 그냥 조용히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 관련주는 그냥 잘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해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너무 놀라지 마셔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대선 테마주가 이래서 힘든 게 아니라 이래서 재밌는 거다.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잘 끝났죠. 그러니까 뭐 서천시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것도 있지만 서천시장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당처럼 막 모든 걸 다 맞추고 무슨 똑똑박사처럼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험. 정보와 무슨 기술과 기법이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놀라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살짜리 같은데 몇 팔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딱 그 말하고 끝나잖아요. 웃으면서. 반등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전문가랑 같이 이제 하게 되거든. 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그죠? 경험 많은 사람이랑 하세요. 경험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수익을 많이 내본 경험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죠? 엎어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까지 많은 사람이랑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왜? 뭐 굳이 대선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경험이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씨 뭐 사퇴설 것 때문에 한 이틀 되게 시끄러웠는데 내일 되면 좀 이제 내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시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튼 손절은 좋은 건 아닌 게 확실히 맞죠, 그죠? 어제 여기 손절하신 분들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일은 설 전까지 시황을 어떻게 잡고 매매하는 방법을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일은 좀 특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테마주들이 좀 꺾이면 기존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바뀐 게 아니니까 여태까지 해오셨던 포지션,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까 서학개미들이 반도체 폭락에 베팅했다는 거는 뭐예요? 다 끝난 줄 알았겠지. 왜? 삼성전자 폭락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뒤통수 맞았거든요. 그 사람들 뒤통수 맞으면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또 합니다. 그 얘기도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니까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 쪽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 오늘 이거 하신다네요. 우리 지금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들어가셔서 좀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 히토류. 오늘 히토류들이 대거 들었다 놨거든요. 히토류가 싹 들었다가 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토류 테마주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99.9%고요. 공화당 후보. 그 다음에 바이든을 이길 확률도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 트럼프가 돌아올 것만 같아도 중국의 시진핑 아저씨가 싫어하겠죠? 그러면 뭐가 갈까요? 미국이랑 중국 갈등. 대표적인 게 히토류죠. 히토류. 그죠? 히토류 관련주는 방산주처럼 한 종목씩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김 실장님 오늘 그 얘기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 여러분들 굉장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설 전에 투자 전략 얘기해 드릴게요.
자,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